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4명으로 압축됐습니다. 이번 주말 결정되는 민주당 경선에서 대장동 논란과 높은 투표율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입니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이 이달 말부터 단계적 일상회복을 시작하기 위해 오는 13일 국무총리와 민간 대표 등이 참여하는 일상회복 지원위원회를 구성해 논의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 섬정책 컨트롤타워인 한국섬진흥원이 목포에 문을 열었습니다. 섬 지역 생활 여건과 전남의 위상 개선이 기대됩니다. 여수의 작은 섬 장도에 스튜디오와 공연장이 만들어지고 수준 높은 공연과 전시가 잇따라 열리면서 장도가 예술의 섬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 8시 뉴스입니다. 국민의힘이 2차 컷오프를 통해 대선 후보를 4명으로 압축했습니다. 민주당은 내일 경기에 이어 모레 서울과 마지막 3차 슈퍼위크 결과를 발표하는데요. 이재명 지사의 본선 직행 가능성이 큰 가운데 성남 대장동 논란이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가 변수입니다. 이계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민의힘의 대선 본경선 4명의 대진표가 확정됐습니다. 2차 컷오프 통과가 무난히 예상됐던 윤석열, 홍준표, 유승민 후보에 이어 원희룡 후보가 마지막 열차에 올라탔습니다. 국민의힘은 본경선 후보 4명을 대상으로 다음 주부터 7차례의 권역별 순회 토론회와 3번의 맞수 토론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권역별 토론회는 오는 11일 광주, 전남, 전북 합동 토론회로 시작합니다. 민주당이 청년들이나 서민들의 특별한 정책이 구체적인 게 없는 것 같아요. 국민의힘이 이번에 토론회 한다고 하는데 어떤 후보들이 좋은 공약을 가지고 올지 한번 지켜볼 계획입니다. 민주당 경선은 내일 경기, 모레 서울 경선과 3차 슈퍼위크를 끝으로 일단락됩니다. 서울 14만 명, 경기 16만 명에 3차 슈퍼위크 30만 명 등 남은 선거인단은 모두 60만 명. 지금까지 54만 표로 지지율 54%를 기록하고 있는 이재명 지사는 남은 선거인단 60만 표 중 17만 표만 얻으면 과반을 넘겨 본선으로 직행합니다. 이낙연 전 대표가 수도권 경선을 통해 막판 대역전극을 만드는 것은 사실상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하지만 관심이 낮아지면서 저조할 것으로 예상됐던 3차 선거인단 온라인 투표율이 74%를 넘어섰습니다. 대선 최대 이슈로 떠오른 성남 대장동 의혹이 투표율 상승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이재명, 이낙연 어느 쪽에 힘이 실릴지 관심입니다. 한편 대장동과 고발 사주 의혹 등 대형 이슈로 검찰 수사까지 진행 중이지만 여야 선두를 달리는 이재명과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에는 큰 변화가 없는 상태입니다. 좀 더 지켜보자 하는 게 아직까지 많은 것이 안 나오니까 좀 더 나오면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이 올라오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주말 대선 후보가 확정될 가능성이 큰 가운데 국민의힘은 어떤 후보가 최종 선출될지 아직까지 안개 속입니다. KBC 이계혁입니다. 코로나 관련 소식입니다. 광주 서구청 소속 공무원 4명이 잇따라 코로나19에 확진됐습니다. 어젯밤 의심 증상을 보인 광주 서구청 소속 공무원 2명이 확진된 데 이어 오늘 같은 층 사무공간에서 근무하던 2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밤사이 청사 소독을 마친 방역당국은 확진자 발생이 4층에 한정된 만큼 청사 폐쇄는 하지 않고 전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단계별로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광주 확진자는 13명, 전남은 11명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섬 정책을 전담하는 기관인 한국섬진흥원이 목포에 문을 열었습니다. 우수한 생태, 관광 자원을 보유하고도 주목도, 지원도 받지 못했던 섬에 대해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정책 지원이 이뤄질 걸로 기대됩니다. 이동근 기자의 보도입니다. 천혜의 갯벌과 백사장, 청정수산물 등 우수한 자원을 지닌 전남의 섬. 전국 섬의 65%를 차지하는 2,100여 개의 유무인도를 보유하고 있지만 그동안 섬은 낙후와 소외의 상징이었습니다. 섬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섬 발전의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 우리나라 최초의 섬 정책 전담 기관이 출범했습니다. 목포에 문을 연 한국섬진흥원은 전해철 행안부 장관과 섬 지역 단체장, 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출범식을 갖고
섬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마을에서 주민들이 풀어나가지 못한 것들, 알지 못해서 못한 것들, 그런 것들을 좀 리더 역할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거기에 맞춰서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섬진흥원은 유인도 464개를 포함해 3,300여 개의 섬에 대한 조사와 연구, 정책 수립 등을 전담합니다. 그동안 해수부와 국토부, 행안부 등으로 흩어져 체계적이지 못했던 섬 정책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됩니다. 섬진흥원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활용해서 우리 전라남도가 섬 주민들의 삶을 윤택하게 하고 그야말로 살고 싶고 우리 국민들은 가고 싶은 섬으로 만들어 나가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국섬진흥원 유치로 대한민국 섬의 수도이자 관문인 전남의 위상도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KBC 이동근입니다. 오늘 한국섬진흥원 출범식에 참석한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과 좀 더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장관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먼저 오늘 출범한 한국섬진흥원에 대한 전남 지역의 관심과 기대가 높습니다. 그 장관님의 고향도 전남이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맞나요? 예. 그럼 앞으로 행정안전부는 지역과의 어떤 연계 또 협업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예, 말씀하신 대로 오늘 전남 목포에서 섬진흥원이 이제 출범하게 됩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에는 섬이 많습니다. 3,000여 개의 섬이 있고 또 그 섬 하나하나가 자원과 매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쭉 해왔던 연구 결과 등을 집대성해서 또 모아서 잘 연구를 할 뿐만 아니고 그동안 나눠져 있던, 그러니까 예를 들면 행정안전부라든지 국토부, 해수부 등에서 각 해왔던 섬에 관한 정책을 모아서 함께 좀 더 종합적인 계획도 세우고 또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었다는 데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코로나 관련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장관님께서는 중대본 2차장으로도 애쓰고 계신데 현재 코로나 감염 상황과 또 백신 접종 현황은 어떤가요? 예, 제가 중대본 2차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동안 국민 여러분들께서 방역에 대해서 열심히 함께해 주신 덕분에 상당히 방역에 대해서 성공적으로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까지 1차 접종률은 18세 이상으로 기준으로 했을 때는 90% 이상 하고 있고요. 2차 접종하는 접종 완료율 역시 66.2% 정도의 성인 접종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해서 저희들은 좀 더 나은 조치와 국민 여러분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성인의 80%의 접종이 완료되는 10월 말 이후에 일상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정부의 일상회복 준비 계획이 궁금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동안 이제 국민 여러분께서 정말 불편함을 감수하시고 참아주셨는데요. 확진자 수가 아주 줄지 않는다 하더라도 저희들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접종률이 특히 성인 기준으로 봤을 때는 80% 이상, 또 고령층으로 봤을 때는 90% 이상의 접종률을 보일 때는 일상회복 방안을 실천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거리두기 제한이 완화되는 게 그 방안 중에 하나에 들어가고요. 그 방안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는 접종 완료자에게 훨씬 더 일상회복을 쉽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구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서 그동안 어려웠던 자영업자 소상공인 분들의 고통도 좀 덜어드리고 좀 더 나가면 방역 중심에서 이제 일상의 회복을 전제로 하는 정책 기조를 좀 바꾸고자 하는 것이 그동안 힘들었던 국민 여러분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줄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지역 청년과 지자체가 모두 청년마을 사업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청년마을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가는 목포시의 괜찮아 마을 같은 경우에도 그 청년들이 지역을 기반으로 해서 여러 가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활용해 사업을 하니까 실제로 지역에 있는 유휴 공간이라든지 또 지역에 잘 홍보되지 않는 특산물을 활용하는 그런 사업들이 저희들은 어느 정도 잘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2018년부터 매 하나씩 선정하던 그 청년 마을을 올해의 경우에는 12개를 선정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지역의 활성화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고 청년분들이 스스로가 자기가 할 일을 찾는다는 데서 의미가 있고 이를 위해서 행정안전부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는 13일이 지역균형 뉴딜 추진 계획이 발표된 지 벌써 1년이 되는 날이더라고요.
네, 그동안의 추진 성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한국판 뉴딜의 핵심은 또 한국판 뉴딜을 성공시키는 것은 지역균형 뉴딜에 기해서 하고 있다 생각을 하고요. 전남 광주 같은 경우에서도 지역균형 뉴딜 사업을 잘하고 있습니다. 특히 광주 같은 경우에는 AI 기반의 AI 산업 클러스터 사업을 잘하고 있고요. 인공지능과 사물 인터넷이 결합된 재난안전관리 시스템 사업을 광주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우수 사업으로 선정해서 저희 행정안전부가 특효세를 지원한 사실이 있습니다. 또 전남의 경우에는 해상풍력 사업이 잘 되고 있고요. 이와 같이 지역균형 뉴딜 사업이 지역 곳곳에서 훨씬 활성화되고 잘 된다면 저희들은 한국판 뉴딜이 더 확실한 성공을 할 수 있을 뿐만이 아니고 그것이야말로 국민 여러분들에게 혜택이 되는 그런 결과를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장관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수의 한 작은 섬에 창작 스튜디오와 전시관이 잇따라 들어서면서 예술의 섬으로 거듭났습니다. 수준 높은 전시와 공연도 어우러지면서 가을을 더욱 풍요롭게 해주고 있습니다. 박승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바닷길이 열리고 10분쯤 걷자 예술의 섬 장도에 도착합니다. 해안가에 자리 잡은 창작 스튜디오에서는 유명 작가들이 작품 활동을 이어갑니다. 완만한 산책로를 따라 천천히 오르면 가을색으로 갈아입은 장도 전시관이 나옵니다. 수준 높은 현대미술 작품 20여 점이 관람객들을 맞이합니다. 다도의 절경과 가을꽃이 어우러진 야외 정원은 그야말로 지붕 없는 미술관입니다. 바닷물이 빠지는 그 시간에 맞춰서 들어와서 느낌이 더 좋았고요. 들어와서 전시도 보고 또 가을 분위기도 느끼면서 더 여행이 풍성해진 것 같습니다. 물때에 따라 정해진 시간에만 출입이 가능한데도 예술의 섬이자 비대면 관광지로 알려지면서 조성 2년 만에 방문객 80만 명이 다녀갔습니다. 바로 앞 예울마루에는 세계적인 음악 거장들의 발길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조성진과 클라라 주미강 등 K-클래식 대표 주자로 꼽히는 젊은 거장들의 공연이 펼쳐진 데 이어 양성원과 엔리코 파치 등 클래식 거장들의 공연이 잇따라 예정돼 있습니다. 전라남도의 여행지를 삼으면서도 특히 한 코스는 또 예울마루에 와가지고 좋은 공연, 좋은 전시를 박람하는 장소가 됐으면 하고요. 아름다운 여수바다를 배경으로 한 수준 높은 공연과 전시가 가을 남도를 더욱 풍요롭게 만들고 있습니다. KBC 박승현입니다. 정원 작가인 황지혜 씨가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원형정원 프로젝트를 선보였습니다. 황지혜 작가의 원형정원 프로젝트는 자연 속 미술관인 국립현대미술관의 지리적, 환경적 특성을 반영해 건물 원형 옥상 공간의 공존과 공생을 제안하는 정원예술 프로그램으로 개별 예약을 통해 무료로 관람할 수 있습니다. 광주 출신으로 목포대에서 서양화를 전공한 황 작가는 영국 왕립원예협회가 주최하는 첼시 플라워 쇼에서 2011년 금상, 2012년에는 최고상을 받은 세계적인 정원 디자이너입니다. 부동산 투기 등의 혐의로 강진군수 전 비서실장이 구속됐습니다. 전남경찰청은 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과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전 강진군수 비서실장 손모 씨와 전직 일간지 기자 등 2명을 구속했습니다. 이들은 관광단지 개발 정보를 사전에 입수해 지난해 초 강진 가우도 일대 땅을 차명으로 구입하고 하수처리 시설 선정을 대가로 한 하수처리 업체로부터 수천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편 경찰은 이승옥 강진군수와 손 전 비서실장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허술한 안전기준 탓에 캠핑카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는 KBC 탐사 보도 이후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국회에서도 이어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조호섭 의원은 한국교통안전공단 국정감사에서 2016년 698건이던 캠핑카 안전사고가 지난해 3,680건으로 5.2배 증가했다며 안전기준 재정비가 시급하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KBC 기동탐사부는 캠핑카 전기 설비와 무시동 히터에 대한 안전 기준이 미흡해 화재와 일산화탄소 중독 등 안전사고가 잇따르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여수에서 요트 현장 실습을 나갔다가 잠수를 하던 중 숨진 고등학생과 관련해 전교조 등이 대책위를 구성하고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민주노총과 전교조, 전국특성화고노조 전남지부 등으로 구성된 여수 현장실습생 사망사고 대책위는 사고가 발생한 여수 웅천 마리나 요트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파행적인 현장실습 안전사고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지난 6일 여수 특성화고 3학년 A군은 현장실습 중에 잠수 장비를 착용하고 요트 바닥에 따개비를 제거하는 작업을 하다 물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숨졌습니다.